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의 뜻을 두고 저하고 같이 합격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월 달에 시험을 친 후 합격했습니다. 합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과목의 시험 과목은 크게 6개죠. 그죠? 그 중에 제가 담당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이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가족법이 있다, 친족법이 있다, 호적법이 있다,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공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더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팔면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이고 누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파악을 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 1회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회 시험을 쳐요. 그 다음에 1, 2차 동시 응시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이때 1, 2차 동시에 응시를 해도 되고 1차만 해도 되고 2차만 해도 돼요. 그런데 1차에 만약에 합격을 하였다. 그런데 2차는 불합격하였다. 이라면은 다음 해 1차 시험은 면제를 해줍니다. 2차만 보면 돼요. 그런데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가 불합격했다. 그러면 1차부터 다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100점 중에 60점만 맞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과목당 40점 이하가 되는 과목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는 40점이고 평균 점수 60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이죠. 그죠? 오지 선택형이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되고 시험 일정은 크게 원서 접수는 매년 8월 초에 원서를 접수를 해요.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친 날 한 달 후에 여러분들한테 반가운 합격 문자가 갈 거예요. 그죠? 응시 자격은 있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국민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을 보면은 크게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그죠? 1차 시험은 두 과목을 보는데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이에요. 이거는 오전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시간은 100분이고 문항수는 80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차 시험은 오후에 보는데 이걸 1교시, 2교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교시는 공인중개사법과 공법을 100분 동안 풀게 되고 2교시는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2교시입니다. 2교시. 그래서 3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20분에 끝이 나게 됩니다.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인데 이 부동산 공시법은 크게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흔히 지적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가 지적법이고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지적법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기법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적법에 12문제를 출제를 하고 등기법에 12문제. 그래서 우리가 24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시험에 어떻게 하면 합격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게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이 내가 시간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지적법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균 우리가 이게 5년 동안의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1장에 14문제, 2장에 14문제, 3장에서 19문제, 4장에서 13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등기 파트에서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는 4문제, 2장에서는 4문제, 요 3장에서는 21문제, 4장에서는 22문제, 5장에서는 9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하느냐 하면은 지적은 있죠.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편중이 돼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는 보니까 요 3장, 4장에서 대체적으로 출제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1장, 2장은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 3장, 4장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럼 3장, 4장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지적의 1장에서는 크게 5개를 배웁니다. 토지의 등록, 지분, 지목, 경계, 면적. 이때 최근 5년 동안 출제했던 문항수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를 하는 거는 지목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자 여기에 크게 5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등록사항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를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럼 3장에는 토지 이동인데 여기에 축척 변경이 있죠. 제가 좀 전에 지적에서는 지목하고 축척 변경만 알아도 4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요 4장에서는 이제 지적 청량인데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청량의 절차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럼 이제 등기 파트로 가보면 1장, 2장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시험은 주로 3장과 4장에서 출제를 해요. 3장에서 우리가 크게 7개를 배우는데 그중에 여기 2절 등기 신청 있죠. 그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 놨다.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의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여기는 4장이네요. 권리의 등기거든. 권리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이 파트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5장의 여러 가지 등기인데 이 여러 가지 등기에서는 시험 출제 빈도가 낮는데 어디에서 주로 출제를 하느냐?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과 축척 변경이고 등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그 다음에 여기 6장에서
가등기예요. 그래서 등기에서 하나만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면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 목표 달성을 해야 되죠. 그죠?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합격입니다. 그죠? 그럼 저는 여기서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세 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줄인다면 처음에는 이론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졌던 법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출제할 때에도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거나 약간씩 응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기출문제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집게 백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론을 통해서 문제집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출제위원이 되어서 제가 출제인이 되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 엄선, 백선을 엄선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이론 정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론 정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의 페이지 수를 보면 약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그런데 저는 그것을 4분의 1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400페이지의 내용에서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양을 좁혀서 효율성을 높이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든 책은 페이지를 100페이지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론 정리할 때 요약 정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등기 파트에 크게 5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는 4장 권리의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권리의 등기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배워요. 소유권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용익권과 담보권이 있어요. 그럼 이걸 또 풀이치면 소유권 보존은 그냥 신청을 하는 소유권 보존이 있고 직권 소유권 보존이 있고 소유권 이전은 매매나 상속이나 유정이나 수용이나 진정명예회복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탁 등기가 있다, 환매 특약 등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이 소유권 이전에 앞으로 이론은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제목이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거래 신고가 있고 거래 가액이 있고 매매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거래 신고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 계약 신고필 정보를 첨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합니다. 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거래 신고를 하면은 구청에서 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걸 줍니다. 그걸 들고 나중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이라는 게 있거든. 이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 가액을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송윤아입니다. 여기에 송윤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박하선한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송윤아가 박하선한테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래 금액 30억 나와 있죠. 이게 거래 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 가액은 언제부터 등기부에 기록을 했느냐? 그거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는 자 이래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아니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교환 계약서를 가져왔다, 정려 계약서를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는 안 한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거래 가액은 어디에다가 기록하느냐? 권리자 기타 상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럼 과거 시험에는 등기 원인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정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등기법이니까 등기부를 보면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거래가액이죠. 자 보세요. 매매 목록이 첨부된 경우에는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거래가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거를 연결시켜서 보면은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은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러니까 이 목록은 여러 개일 때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여러 개는 2개 이상일 때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1개를 매매할 때도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두면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출지문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OX 지문 정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느끼시겠지만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의 정답은 O 0 아니면 X입니다. X.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하지 않는다. 이 OX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하고 나면 OX 지문을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해야 한다. X죠. 그죠? 왜 X냐?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전이 아니라 이후잖아요. 그럼 이게 X가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등기가는 거래 가액을 등기 기록정 갑구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X죠. 좀 전에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죠. X가 되어요. 자, 세 번째.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틀렸죠. 왜 틀렸느냐?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액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매매 계약서가 아니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도 X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복수라는 게 여러 명이잖아요. 좀 전에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작성을 해요. 그럼 이 역시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틀렸죠. 그죠?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OX 지문은 제가 만들어내는 지문도 있지만 기출문제 지문을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네요. 그죠?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이론을 요약시켜서 기출 지문의 OX 지문을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직접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문장을 읽으면서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이걸 찾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절차법은 있잖아요. 주로 답은 마지막을 갖고 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거를 가지고 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맞는 문제는 계속 맞아요. 틀린 문제는 계속 틀려요. 이때는 맞는 문제는 가볍게 넘겨도 되죠. 그러면 틀린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노트에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서 마지막에 10월 달에 시험을 앞두고 난 다음에는 틀린 지문 오답 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본다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2024년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거래가액 우리가 앞에서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했다면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맞죠. 그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일 때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3번, 4번에서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한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5번을 보니까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X가 되죠. 그죠? 원인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등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개업을 하면은 고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객에게 등기부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사항란 이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 금액 30억 있죠. 이게 거래 가액이거든. 이 거래 가액은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 것이지 등기 원인란에 기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풀었어요. 이제는 적중
100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있잖아요. 이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기출되었던 지문의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중이 있는 지문이 있고 비중이 없는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출제위원이 되어서 100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 이 10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면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합격이죠. 그래서 저는 쓰리고 운동이라는 걸 좋아해요. 쓰리고입니다. 고.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책을 3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쓴다는 거는 요점 정리겠죠. 그죠? 오답 노트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한 번 듣고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죠. 또 한 번 더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읽고 3번 쓰고 3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합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면 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에 예를 들어서 최종일, 공인중개사 이렇게 개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했던 공부하셨던 분들이 개업한다는 연락이 오면, 그 반가운 소식이 오면 제가 축하 화환을, 난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처음에 시작이죠. 그죠? 시작이 좋아야 돼요. 초지일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뜻을 두었다는 그 처음에 그 다짐을 시험 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합격생으로서 반갑게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OT는 이 정도로 하고 끝맺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